저는 B급 3류입니다. 뭘 해도 어중이 떠중이. 이 자전거를 취미로 타시다가 이 막 자가 정비를 하다가 자전거도 잘 타고 이러다가 너무 열의가 지나친 나머지 이 자전거가 좀 가격도 비싸고 용품도 비싸고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샵을 생각하고 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동호인의 끝은, 자전거를 타는 그 취미생활의 끝은 자전거 매장 창업인가. 네. 이게 참 어렵습니다. 이게 이 자전거가 일단은 내가 취미생활이었잖아요. 이걸 갖다가 업으로 삼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딜레마가 옵니다. 이게 생각보다 마진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적고요, 재고 부담도 엄청 크고. 이렇게 이 동호인 생활을 하다가 매장을 차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 고급 자전거를 생각을 하죠. 레저용 자전거, MTB가 됐건 로드가 됐건. 근데 이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매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많이 발라야 돼요. 예, 이게 빚을 냈건 자기 자금이 됐건 돈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고급 자전거 같은 경우에. 일반 자전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돈 문제는 다음 문제고, 사업적인 부분은 저는 동호인 분들이 매장 창업하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, 같이 즐겁게 동호인 생활을 하면서 하하호호 하던 사람들하고 입장이 바뀌어서 만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.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였는데 이게 업이 되면은 열의 아홉은 여기에 재미와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. 심지어 좀 심하면 오만 정대미가 다 떨어져 버리기도 해요. 주변 사람들에게 정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전거 자체가 이제 싫기도 하고.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,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자전거를 탈 시간이 잘 안 납니다. 생각보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안 나요. 근데 내가 맨날 보고 만지는 게 자전거인데 이 시간을 내서 자전거를 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일단은 이것도 사람 성격 따라 다른데, 자전거를 동호인 생활을 하다가 매장을 차리겠다 하시는 분 중에 그나마 좀 해도 될 만하다 싶은 분들, 이런 분들은 내가 평상시에 좀 영업적인 측면에서 성격적으로 남들한테 야 이거 너 영업하면 잘하겠는데, 장사하면 잘하겠는데,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거나,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잘 융화되고 잘 맞춰주고 밝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데,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거에 있어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다거나 그걸 무기로 하겠다거나, 또는 미케닉적으로 내가 정비 실력이 좋아서 너무 기술자적인 마인드로 난 잘 고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라는 마인드, 또는 내가 주변에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팔아주겠지 이런 마인드, 이런 분들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예. 이 장사적인 안목이 좀 있고 장사꾼 마인드 탑재된 분들, 영업 잘하는 분들, 사람 좋아하는 분들이 내가 자전거도 재밌게 탔다 라고 할 때는 그나마 나는데, 그나마입니다 이게. 그러지 않은 분들, 거기다가 이게 자전거라는 게 그래요. 매니아적인 취미인 분들이 다른 취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자전거를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게 단체 운동이나 구기 종목, 여러 사람이 플레이를 하는 개념의 게임 같은 종목보다 이런 개인 운동, 이런 좀 그 중에서도 사이클이나 MTB 쪽이 더 그래요. 다른 개인 운동도 많지만 이런 남과의 협력하는 팀플레이 운동이나 게임식의 운동보다 이런 개인 운동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, 뭐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. 근데 좀 분포가 많습니다. 타 운동 대비. 이게 좀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혼자 노는 운동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 편안해하는 성격이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매니아로 빠져서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버리면 이 샵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. 사람 상대하기도 엄청 힘들고요. 이게 이 자전거는 저는 좀 3D라고 봐요.
왜 3D냐면 뭐 더럽진 않아요. 더러운 건 빠지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. 저는 이 자전거 매장 하는 거를 미용실에서 미용사분들하고 좀 저는 대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이게 뭐냐면 자전거를 팔기 위해서는 내가 자전거라는 물건을 판매, 영업 이런 장사에 대한 것도 스킬이 돼야 되고, 정비도 내가 어떤 노하우라던가 잡소음도 잘 잡아내고 꼼꼼하고 소음에도 민감하고 이런 정비 이력도 좀 갖춰져야 되고,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용사도 마찬가지예요. 머리를 이렇게 또 잘 만져주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, 미용실에서 또 판매하는 그런 머리를 관리하는 데 쓰는 용품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해야 되고, 그러면서 이게 또 물건이랑 판매도 해야 되고 기술에 대한 어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요. 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. 저는 차라리 자동차 업종이 더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, 자동차 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, 자동차는 이 업종이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. 파는 사람은 그래도 팔고, 고치는 사람은 고치고, 뭐 내비하는 사람은 내비하고, 썬팅하는 사람은 썬팅하고. 근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다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. 이게 기술이 안 돼도 스트레스, 장사가 안 돼도 스트레스. 이게 착각하시는 게, 내가 자전거 엄청 잘 타고 자전거 엄청 잘 고치면 자전거 가게 장사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것도 다른 장사랑 똑같아요. 내가 자전거 잘 타고 자전거 잘 고치는 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입니다. 그래서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재밌고 이거를 그냥 막 이것만 하고 싶어서 자전거 가게라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업이 되고 막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, 내가 안정된 직장이 있고 수입이 좋다 그러면 절대 자전거는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, 만약에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어요. 소자본 창업을 해야 돼. 빚을 내서 고급차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차라리 더럽고 좀 지저분하고 좀 일이 좀 귀찮고 하더라도 작게 시작해서 수리 위주로 해서 일반 자전거부터 하고, 실질적인 고급 자전거는 취미로만 별개로 가시면은 오히려 스킬 쌓기에도 용이하고 좀 나을 수가 있는데, 처음부터 판을 너무 크게 벌려 가지고 고급차를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회의감, 환멸 막 이런 거부터 해서 자전거에 대한 취미가 완전히 정 떨어져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. 근데 이게 다시 내가 이거를 막 해가지고 정신적인 거를 감정적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다시 탄다라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고, 그럼 내가 이제 취미생활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된다 치면은, 이 취미라는 게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내가 막 좋아가지고 삘이 꽂혀갖고 하고 싶어서 해야 취미지, 이거를 내가 억지로 취미를 한번 가져봐야겠는데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여기에 재미를 붙일까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이런 분들은, 저는 자전거를 업을 안 하는 게 행복하게 자전거를 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걸 철저히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사업적으로 자전거를 정말 자영업을 해보고 싶어 하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접근을 하시고, 서로 간에 뭐 기존에 타던 동호인들, 동료들에 대한 뭐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, 내가 잘해주려는 생각 이런 거 다 버리시고요. 이 사람들도 뭐 나한테 많이 팔아줄 것이다, 많이 소개해줄 것이다, 뭐 이런 거 버리세요. 세상에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. 입장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. 서로 다 상호간에. 인간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일단 그래야 실망도 하지 않고 환멸도 덜 느껴요. 그래서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거 생존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굳이 하시려면 그렇게 창업을 하세요. 내 취미와 업은 절대 별개로 생각을 하셔서 자전거를 타더라도 분리를 해서 타시는 게 좋습니다. 자전거를 취미로 하시다가 매장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적인 거, 나의 취미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 막 희망, 상상, 이상향 이런 거예요. 이제 뭐 퇴직하고 동네에서 카페나 하나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
고상하게 앉아서 뭐 커피 향이나 맡으면서 독서나 보면서 동네 사람들 오면 뭐 고상한 이야기나 하면서 뭐 생활비나 나오면 되겠지, 이게 카페, 이게 현실이 아니죠. 이상향이죠. 자전거 가게도 똑같습니다. 엄청 잘 망해요. 이게 리스크가 엄청 커요. 마진은 적고 물건은 다 내 돈 들여 드려야 되고 회전 한두 번 안 돼 버리면은 휘청휘청합니다. 그러니까 단지 그런 이상향적인 것만 그리고 자전거 가게를 창업하시려는 분들, 자전거가 그냥 좋아서 자전거 샵까지 하시려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저도 참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고 별일 다 겪었는데 잘 판단하시고 들어오시고요. 이게 망하는 샵들 정말 많아요. 그리고 망한 게 아니어도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접으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.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소중한 취미 잘 잃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. 자전거 가게를 만약에 그래도 굳이 하고 싶어서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잘 준비하셔서 망하지도 않고 욕도 안 얻어먹고 훌륭한 자전거 샵을 하시기를 바라봅니다.